교과서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교과서 216페이지를 펴보도록 할게요. 자, 216페이지 생물의 진화 단원인데요. 자, 이제 밑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밑에 그림을 보면 시대별로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생물들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과거의 생물이 오늘날의 생물과 다른 까닭이 뭐였어? 그치? 우리 이거 이전 단원 우리 그 지질시대 배우면서 배웠었죠. 지질시대 동안 생물은 멸종하고 출현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생물의 종류가 계속 급변해왔다. 이런 식으로 발달해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변화하면서 진화가 되는데, 자, 이 진화는 뭐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과정이라고 했고요. 자, 이 과정을 이번 시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변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다 학습지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변이는 일단 같은 생물 종의 개체 간에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니까 자, 같은 생물 종끼리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유럽 정원 달팽이끼리 비교를 했을 때 각각 다른 거를 변이라고 하고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 서로 개성이 있고 다른 걸 변이, 앵무새끼리도 비교. 자, 밑에 그림도 나와 있죠. 216페이지 밑에 그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유럽 정원 달팽이의 무늬를 보면 이렇게 각각 다 같은 유럽 정원 달팽이인데 모양, 무늬,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달라.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이유가 바로 변이 때문이다. 서로 유전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변이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 사람 같은 경우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 어때?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지금 좀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지는 것이 바로 변이이고요. 자, 앵무새도 마찬가지. 앵무새도 다 같은 앵무새지만 색깔 다른 거 보이죠? 몸통, 날개색, 뭐 여기 밑에 눈 밑에 무늬도 이렇게 다르고. 자, 이런 식으로 무늬,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 서로 개성이 있는 것들을 다 변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까닭은 뭘까? 자, 이것도 우리 학습지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후손에게 진화가 되려면 유전적인 변이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유전적인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 자, 첫 번째 뭐였어? 자, 돌연이 갑자기 나타나는 돌연 변이에 의해서 생성되는 새로운 유전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엄마, 아빠 이렇게 유성 생식을 할 때 나타나는 새로운 유전자 조합. 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이유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났었죠. 이게 나중에 후손에게 전달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그게 바로 진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이것도 다 본 거니까 빠르게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바로 봅시다. 자, 가와 나에서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뭐라고? 가는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부모에 없던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난 거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얼룩무늬 또는 검은색, 흰색 사이에서 회색깔 강아지가 나오는 그런 현상은 새로운 조합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다른 형질의 자손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지금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것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겨난 돌연변이나 유성 생식을 통한 새로운 유전자 조합, 이런 변이는, 유전적 변이는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까? 되죠. 이거 유전적 변이잖아. 자, 그 이유는 뭐야? 가의 새로운 변이는 가는 돌연변이에 의한 변이였죠. 돌연변이는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후손에게 전달이 되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전자니까 내가 만약에 생식을 한다면 그 유전자가 후손에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식과 유전 현상을 통해 자손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나에서도 유성 생식을 통해서 후손에게 유전자를 주는 거니까 엄마 거 반의 형질이 가고 아빠 거 반 형질이 가는 거니까 이것도 유성 생식을 할 때 유전자가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거는 교과서 각자 읽어보면 되니까 읽어보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갈게요. 갈라파고스 핀칫의 얘기도 했었죠.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뒷페이지에서 다시 보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봅시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보면 자, 같은 생물종의 개체 간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뭐라고 할까요? 각자의 개성. 그치? 이거를 변이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채소 중에
변이 때문에 종류가 다양해진 것을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가 있냐? 뭐 고추라는 조상을 통해서 피망, 파프리카라는 새로운 야채가 등장을 했고요. 또 토마토는 방울토마토와 대추토마토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나기도 하고, 양배추에서 브로콜리도 만들어지고 콜리플라워로 이렇게 새로운 형질이 쌓여가면서 아예 새로운 야채가 태어나게 되는 거야. 생성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도 변이로부터 시작된 현상들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218페이지 갑시다. 자, 이제 218페이지 가면 다윈의 가설이 나오고 있어요. 다윈의 가설 뭐였죠? 그치, 자연 선택설. 이라는 가설을 내세운 게 다윈이었는데, 자, 이 가설은 무슨 내용이었어? 그치, 한 줄로 요약해 보면 이거였어요.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야. 그러니까 각자의 개체마다 개성이 있는데 이들 중에 살아남는 건 누구라고? 자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어서 살아남고,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고,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면 나중에 자손을 낳을 번식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자연에 맞는 애가 선택된다라고 해서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 이 과정은 뭐라고 했어? 자, 첫 번째 스텝은 항상 과잉 생산이에요. 내가 현재 먹을 수 있는 먹이보다, 이 먹이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개체 수보다 더 많은 개체가 생산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개체들은 각자 뭘 가지고 있어? 각자만의 개성,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개체들은 이제 먹이랑 서식지가 부족하니까 경쟁을 하게 되겠지. 자,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살아남아?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과잉 생산하고 그 생존하는 애는 이제 번식을 하겠죠. 자, 이렇게 또 과잉 생산해가지고 번식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살아남는 이 과정을 자연 선택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자연 선택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 결론, 그 환경에 가장 유리한 유전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그 유전자가 만연하게 되는 거야. 엄청 많아지는 거지. 그 유전자가 빈도가 엄청 만연해지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되는 이런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자연 선택설이에요. 넘어가서, 자, 이걸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핀치새인데, 이건 우리 학습지에서 한 거니까 각자 읽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각자 읽어보고요. 자, 옆에 이제 219페이지 해보기 한번 볼까? 자, 해보기 보면 나방 얘기도 우리 학습지에서 했었으니까, 자,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나방을 잡아먹고 있는 애가 천적이야. 포식자지? 나방의 천적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보자. 자,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한 까닭을, 원래는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많았어. 근데 어떻게 돼?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막 대기가 오염된다 했잖아.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대기 오염이 되면서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했어. 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 이 그 산업화로 인해서 대기가 오염되면서 흰색 지유류가 사라졌어. 그치? 그 나무 위에 사는 흰색 지유류가 사라지면서 나무줄기 어두운 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검은색 나방은 이 어두운 나무 줄기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여. 보호색 때문에. 근데 흰색 나방은 눈에 확 띄겠지. 그러니까 이제 천적이 얘를 더 잡아먹는 거야. 흰색 나방을. 그러니까 검은색 나방은 살아남아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면서 자기의 유전자를 계속 남기게 되니까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 지역에 만약에 다시 흰색 지위류가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치. 만약에 다시 흰색깔 지위류가 살게 되면 다시 흰색 지위류가 나무줄기를 덮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흰색 나방은 보호색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검은색 나방이 눈에 더 잘 띄게 되니까 어떻게 돼?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다시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이제 다양한 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각자 읽어보면 되고요. 생물은 그래서 누가 선택되는 거야?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애가 결국 선택이 된다는 거야. 자, 뭐 낙타도 그렇고 펭귄도 그렇고
결국 낙타의 모양도 다양했는데 30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고 물이 없는 이 사막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애는 누구야? 이게 30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는 애가 살아남는 거야. 그 유전자를 가진 애가. 그리고 펭귄도 원래 마른 펭귄도 막 많았는데 점점 두꺼운 지방층을 가진 애가 생존에 유리해서 그 유전자를 계속 남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 지금처럼 모든 펭귄들은 다 두꺼운 지방층을 갖게 된 거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얼룩말도 그렇고 치타 뭐 이런 것도 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스스로 확인하게 볼게요. 진화의 원리도 각자 읽어보고, 자, 219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자,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기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선택되어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원리는 뭘까요? 자,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원리 중에 자연 상태에서 자연에 가장 적합한 애가 선택된다는 거, 자연 선택설이죠. 자연 선택설. 원리는 무엇입니까? 했으니까 뭐 자연 선택 이렇게 써도 되고. 자, 두 번째. 뭐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적응하여 진화한 생물의 사례를 찾아보자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아까 그 나방의 얘기랑 비슷하죠. 나방. 아까 그 새의 눈을 잘 피하는 애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눈을 피한 애가 개체 수가 더 많아졌잖아. 자, 그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라는 거야. 자, 어떤 애가 있냐? 잎사귀벌레랑 북극토끼가 있습니다. 자, 원래 그냥 뭐 잎사귀벌레는 우리 인간들이 붙인 이름이고 잎사귀를 닮았다 해서 원래는 그냥 다양한 형태의 벌레였는데 다양한 형태의 벌레가 있었어. 근데 얘 중에 누가 유리했냐면 잎사귀처럼 생겨. 나뭇잎처럼 생긴 애가 눈에 잘 안 띄는 거야. 그냥 잎사귀인 줄 알고 지나가는 거지, 포식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잎사귀처럼 생긴 애가 생존해서 더 많은 자손, 그 번식률이 높아지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오랜 시간이 거쳐서 어떻게 돼? 그 벌레는 잎사귀처럼 생긴 애만 살아남아서 그 유전자가 만연해진 거야. 자,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벌레가 다 잎사귀 같은 형태를 띠게 되고, 그래서 인간들이 그 벌레를 보고 잎사귀벌레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해되죠? 북극토끼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220페이지를 가보면 항생제 내성세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학습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항생제가 뭔지, 항생제 내성세균은 뭔지. 자, 이 그림도 우리 학습지에서 다 봤던 거고요. 각자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탐구활동 볼까? 자, 이 탐구활동에서는 과정이 중요해요. 자, 과정이 지금 보면 221페이지 4가지의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과정이 지금 어떤 과정,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봤던 220페이지에서 봤던 그 과정 있지, 출연하는 과정. 그거에서 뭐를 따와서 만든 과정인지를 이해하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과정 볼게. 자, 첫 번째. 처음에 노란색 도화지 위에다가 그러니까 노란색 도화지는 지금 환경이 되는 거야. 주변 환경. 노란색 도화지 위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초콜릿을 잘 섞어서 늘어놓고 나머지 모든 3명은 항생제라고 쓴 장갑을 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건 지금 주변 환경, 항생제 출연했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이 초콜릿은 뭐야? 각각의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 그냥 다양한 개성의 세균들이야. 자, 다양한 세균들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자, 모둠원 3명, 아까 그 항생제 가지고 있던 3명 있죠? 얘네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초콜릿 1개, 아무거나 1개를 장갑 낀 손으로 집어내고 이 과정을 반복한대. 자, 이거는 지금 무슨 과정이야? 항생제가 쓴 장갑으로 초콜릿을 집어내는 과정은 뭐야? 그치? 항생제를 통해 일부 세균이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도태되는 거. 운이 나쁜 세균들은 죽게 되겠죠. 항생제 내성이 없으니까 일반 세균들은. 그래서 죽게 된다. 자, 세 번째 과정 볼게요. 자, 모둠장은 이제 도화지 위에 남은 초콜릿의 색깔별로 몇 개인지 세누. 같은 색의 초콜릿을 남은 수만큼 추가해. 만약에 빨간색이 2개 남아있으면 빨간색 2개 추가하고 노란색은 4개가 남아있으면 노란색은 4개를 추가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야. 자, 이거는 뭐야? 같은 색의 초콜릿을 남은 수만큼 추가하는 건 무슨 과정이야? 그렇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세균이 후손을 남기는 거야. 빨간색은 빨간색 유전자를 넘길 테니까 빨간색 후손을 낳을 거고 노란색은 노란색, 초록색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같은 색깔별로 이렇게 세균이 증식하고 번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빨간색 초콜릿 중에서
뭐 또는 노란색 초콜릿 중에서 그 초록색이나 파란색, 초록, 파랑, 빨강이 있었죠. 자, 얘네들 중에서 두 개를 노란색 초콜릿으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겪어보지. 자, 이거는 뭘까? 자, 지금 노란색 초콜릿으로 바꾸는 건 뭐라고? 왜 그러는 걸까?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 첫 번째 과정을 떠올려보자. 우리 아까 주변 환경 뭐였지? 어떤 환경이었지? 그래, 노란색 배경이었잖아. 노란색 도화지였어요. 자, 이 환경이라면 누가 살아남기에 가장 유리해? 가장 눈에 안 띄는 게 누구야? 노란색 초콜릿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얘는 지금 항생제 내성세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노란색 도화지 위에서 눈에 안 띄니까 죽지 않을 거 아니야. 걸러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지?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빨간색 초콜릿으로 태어나야 되는 앤데 노란색으로 태어난 거잖아. 원래 빨간색에는 빨간색 애를 낳아야 되는 건데 노란색 애를 낳은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노란색 애가 태어나는 걸 뭐라 그래? 돌연적으로 갑자기 노란색 초콜릿이 튀어나왔어. 이거는 돌연변이죠. 돌연변이로 갑자기 그 노란색 초콜릿의 애를 낳게 된 거야. 빨간색 애가. 이해돼요? 자, 이거를 이해하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이렇게 기록을 해봤더니 자, 이거는 그냥 예시로 이렇게 나왔다는 결과이고 자, 근데 사실 이 결과가 없어도 여러분 밑에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까? 자, 실험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했어. 자, 그렇다면 나중에 노란색 도화지 위에 초콜릿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면 저거 위에 과정을. 그치? 노란색 도화지와 비슷한 색을 띠는 노란색 초콜릿은 계속 눈에 안 띄니까 걸러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해돼요? 자, 밑에 문제. 자, 이렇게 노란색 비율이 증가한다는 거 아까 뭐야? 항생제 내성세균이 계속 항생제를 먹을수록 증가한다는 거잖아, 비율이. 자, 이런 식으로 항생제 내성세균의 출현과 방금 한 실험 활동을 비교해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치, 이런 식이지.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아까 장갑으로 계속 걸러내는 그 과정 있잖아. 여기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계속 죽게 될 것이고 운이 없는 애는 죽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로 출현한 항생제 내성세균, 아까 노란색 초콜릿은 살아남아서 계속 똑같은 자손을 남기게 될 거고 노란색은 노란색 유전자를 가지니까 노란 색깔 초콜릿을 낳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 항생제 내성세균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이것까지 정리를 하고 2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다윈의 진화론, 자연선택설 그 진화론은 과학에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자, 이거 자료 1번, 자료 2번, 이거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고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 사회, 뭐 경제, 정치, 철학, 뭐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도 영향을 미친 가설이다. 자, 그리고 문제 이런 것도 그냥 한번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4페이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시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출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을 했냐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원시 지구의 환경을 알도록 해야 돼. 자, 원시 지구에서는 어떤 환경이었냐면 일단 대기 중에는 수증기, 암모니아, 수소, 메테인,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아직까지 뭐야? 산소는 없었어요. 남세균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광합성이 안 되니까 산소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오존층도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육지에는 아직 생물이 올라올 수 없으니까 바다에서 생물이 출현을 한다고 했고 바다는 어떻게 생겼어? 원시지구에 그 서서히 냉각이 되면서 바다를 형성했다라고 하고요. 또 원시지구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았어. 왜? 아직 불안정하니까 태양에너지, 우주 방사선, 공중 방전, 뭐 번개 막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큰 환경이었다. 자, 이런 주변 지구의 환경을 이해하면서 한번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을 했는지 어떤 가설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원시 지구는 지금 그냥
한번 재현을 해본 거야. 실제로 이랬다는 건 아니고 뭐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지. 에너지 막 이렇게 벼락도 치고 번개도 치고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을 했냐라고 한다면 일부 과학자들은 어떤 가설을 내세우냐면 이런 가설을 내세워요. 일단 대기 중에, 원시 지구 대기 중에는 무기물이 많았어. 메테인, 수소, 암모니아, 수증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간단한 유기물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자, 왜 그랬어? 메테인 CH4, 수소 H2, 암모니아 NH3, 수증기 H2O라고 했죠. 자, 얘네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얘네들 어떤 원소로 되어 있지? 이것도 얘기했었죠, 우리. CHON이 있는 게 찾아볼 수 있을 거야. CHON. 얘네들 많이 익숙하지? 우리 유기물 배울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배울 때 나왔던 원소들이잖아. 자, 얘네들이 있으니까 탄단지의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가 있다는 거야, 대기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들을 통해서 아미노산, 그 단백질의 그 아미노산, 탄수화물의 단당류, 이런 핵산의 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였다. 이런 단위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어떻게? 그 원시 지구에는 에너지가 풍부했으니까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원소들이 재조합되면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거고, 이 간단한 유기물들이 복잡한 유기물, 아미노산은 단백질로, 뭐 염기들은 핵산으로, 단당류는 탄수화물로, 이런 식으로 복잡한 유기물로 합성되었을 것이라는 거지. 간단한 유기물들이 결합해서 단백질, 다당류, 핵산 등의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될 거고요. 그 다음 이 복잡한 유기물은 어때? 복잡한 유기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얘네들은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 생명체의 구성 원소인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복잡한 유기물들이 인지질 뭐였어요? 인지질 이중층 기억나나요? 인지질 이중층? 그치? 세포막의 그 구성 성분이었지. 자, 그 인지질 세포막으로 둘러싸이면서 원시세포가 되고, 이 원시세포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유전 정보, 그 핵산이 생기고 물질 대사, 그 효소의 물질 대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원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게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이 있어요. 자, 이런 가설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지구 생명체 출현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요. 자, 각각의 가설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설명하는 세 가지 가설을 나타내는 거야. 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말한 내용이에요. 생명체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은 어디에서? 원시 대기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가설이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가설들이 있어. 자, 이거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가설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설 1번, 우리가 봤던 내용이지. 자, 이건 뭐였어? 밀러. 우리가 그때 봤던 그 밀러의 실험 맞아요.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간단한 유기물이 형성되는 거를 알아냈었죠. 자, 밀러의 실험 나오네. 자, 밀러의 실험. 혼합기체, 메테인, 암모니아, 물, 수소를 넣고 일주일 동안 물을 끓여 순환시킨 다음에 전기방전, 그 번개를 만들어낸 거지. 이런 고압 전류를 흘렸더니 나중에 만들어진 액체를 분석해 본 거야. 자, 여기 혼합기체, 여기 대기를 재현하고 방전, 번개를 만들고, 자, 그랬더니 나중에 여기에 뭐가 발견돼? 유기물이 발견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에 있는 물질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진다는 걸 증명해낸 게 밀러의 실험이에요. 자, 결과 유자관에선 아미노산, 단당류, 염기 이런 것들의 간단한 유기물이 검출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으니까 언젠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복잡한 유기물이 되고, 복잡한 유기물들이 이제 막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게 하나의 가설이에요. 자, 넘어가서 가설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쓸 필요는 없고 각자 지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가설 3.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가설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장단점 쓰는 것도 그냥 각자 한번 지금 이렇게 1번 위주로만 그냥 잘 읽어보고 2번, 3번은 그냥 각자 한번 읽어보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끝이 났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시험이죠. 통합과학이 바로 시험이 있어서 여러분들 통합과학 공부 마무리 잘하도록 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학교에서 이제 만나도록 해요. 자, 공부 모두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안녕.